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오므로 인해서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손만 놓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부자에 대한 개요,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 나아가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부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부자인가요? 라는 질문.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대답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바뀌어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 아마 이 대답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또는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 또는 NPL에 투자하는 분들, 또는 미술품이나 골동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다양한 아마 대답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그냥 그 무엇도 하지 않고 그저 손 놓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만큼은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답변에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모두 다 알다시피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태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제 말이 조금 억척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대답은 진리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부자니까요. 반면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기 위한 뭐가 필요한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역시 힘들겠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뭘까요? 무엇보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라고 아마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공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묻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할지 아마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시중에는 많은 부동산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매와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 나와 있는 경매책 대부분은 경매 절차나 이론을 설명한 것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한마디로 직접 경매를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 인터넷상에 경매 관련 책들을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책을 펴낸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시중의 모든 경매책들 대다수가 두리뭉실하게 돈을 벌였다라는 내용만 있지, 한마디로 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은 부푸른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책에서 건질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책들에서 중요한 사항, 내용 등을 저는 한번 정리를 해본 바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 경매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이 어렵고 뭐 자금이 많이 들고 위험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고수들의 영역이지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권리 분석도 쉽고 돈도 적게 들고 위험하지 않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원칙과 기본이 있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장에서 보증금 떼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경매가 어렵고 위험하다라고만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분들이나 지인이나 또는 제 자식들에게도 경매를 권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은 경매보다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재테크 없이는 노후 대비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기준은 과연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산 전문가는 보통 금융자산 10억에서 30억 정도에다가 자기 소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으로 20억 내지 3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을 부자로 분류한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 근로자가 매일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로 벌어들이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러리맨이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100만 원씩 저축한다 해도 1억 원을 모으려면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부자의 기준인 30억 원 모으려면 2대, 3대를 이어서 모아도 아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했다시피 직장 생활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 평생 직장은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도 정년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도 되기 전에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청춘을 바친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직장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훨씬 짧아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일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벌어 두었거나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이 좋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다 해도 상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평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집 마련과 점점 늘어나는 결혼식 비용 등으로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다 갖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부터는 돈 모으는 것은 더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틈틈이 모아놓은 돈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역시 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당연히 그 부담은 2배가 되겠죠. 자녀가 겨우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했다 쳐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퇴직을 앞두게 되죠. 그 와중에 자녀가 결혼이라도 하면은 또 큰 목돈이 들어갑니다.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집 평수를 줄여가지고 이사를 가고 그 차액으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끝날까요? 아니죠. 평균 수명이 80세, 90세가 넘다 보니 남은 20년 이상을 살아가기에는 퇴직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을 60세까지 회사에 다니고 했다 하더라도 80세면 20년, 90세면 30년을 과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결국 60세에 은퇴한다 쳐도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일을 찾아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청년 실업률도 1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 퇴직자가 좋은 일자리를 찾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에 성공해도 대다수 비정규직 수입은 회사 다닐 때의 절반 수준 거의 이하가 되겠죠. 창업을 한다 해도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라고 했습니다. 3년을 넘긴 30%라고 해서 좋은 상황도 역시 아니죠. 그들은 평균 수입이 도시 근로자 평균 수입의 7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잘 살아보겠다고 창업을 하였으나 말 그대로 그야말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최근 잘 아시다시피 사회 분위기에 비춰보면 과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회의가 듭니다. 대부분 50대 중반이 되기도 전에 퇴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에 60세에 퇴직한 사람보다 일정 일하는 기간이 10년이나 짧죠. 그럼 어떻습니까? 역시 벌어놓은 돈도 적고 살아갈 날은 조금 더 길게 되죠. 근속 연수가 짧으니까 퇴직금도 당연히 적어지죠. 자, 잔여 혼인 시기가 오기 전이라 들어갈 돈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은 뻔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있거나 억대 연봉을 받으면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내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일단 퇴직하면은 당장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안전하고 수익률이 보장되고 창업에 비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을 회사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 주변 친구들에게 회사 다닐 때, 지금은 다 퇴직했습니다만 회사 다닐 때에 경매를 한번 배워보라고 이야기하면은 회사 일이 바쁘다, 출장 다니기 바쁘다 라는 핑계가 거의 99.9%였습니다. 참 저는 속으로 암담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입니다. 경매가 한마디로 해답입니다. 만약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도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비정규직 취업시장이나 위태위태한 창업 전선에 내몰리지도 않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통해서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를 편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죠. 그것이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려받은 것이 없고 인정받는 전문직이나 잘 나가는 사업체가 아니라면은 투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부동산 경매보다 쉽고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좋은 투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맞는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경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공부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경매에 필요한 지식은 파고들자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하루에서 며칠만 경매 공부해도 기본은 충분해진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매는 지식보다 경험과 발품이 더 크게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는 결코 하루 이틀 사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기본만큼, 즉 권리분석만큼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하루 이틀 3일만 해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매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감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식과 코인이나 NPL이라든가 펀드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는데도 그 중에 왜 하필이면 경매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시도해본 여러 가지 투자 중에서 경매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거나 초기에 큰 돈이 들이지 않고도 무척 쉽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수익률, 내가 해보니까 수익률은 그냥 손해나는 경우도 있던데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과연 그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던지겠습니다. 발품도 제대로 팔지 않고 여러분들을 뛰어들었겠죠. 자, 거기에다가 주식이나 펀드 등과 같이 다른 재테크와 달리 경기의 영향도 사실 다른 재테크보다는 조금은 적게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떻습니까? 주변에 주식이나 펀드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등락폭이 엄청나죠. 그러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하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 시장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고 돈이 없다, 돈이 준비되면 하겠다라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소액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자신의 재테크 분야와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NPL이나 채권 모두 다 나름 좋은 재테크 수단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심각한 단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몇 년간 NPL이 제법 인기를 끌고 있었죠. 하지만은 2018년 1월
1월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연 10%대를 유지하던 NPL 수익률이 반토막 나서 어떠냐 5, 6%대로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5% 내지 6%면은 은행 이자율보다도 높다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은 불안한 현실에서 풍족하게 살고 싶고 노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입니다. 거기에다가 NPL은 위험부담도 높습니다. NPL은 배당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과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면서 부동산 상승기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투자하는 사후정산 투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배당표 작성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매입한 채권 매입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게 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식은 누구나 알다시피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은 수십 프로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운이 나쁘면은 비싼 돈 주고 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의 변수가 많아가지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원금 회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성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은 동양 사태처럼 대기업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채권은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당하게 경매가 최고의 재테크라고 감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NPL이나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채권보다도 안정적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테크 방법들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경매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꼽는 권리 분석의 어려움은 주식 공부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도가 힘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오해일 뿐입니다. 우선 초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은 단돈 1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일단 낙찰을 받으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즉시 현금화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아닌 매매 차익을 노릴 경우에 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경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재테크보다는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말을 믿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경매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경매는 꾸준히 공부하고 입찰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낙찰받는 물건의 수도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매일 그저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찌들어 있던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숨통이 아마 트이게 될 겁니다. 또한 예전 같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상사의 잔소리,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도 꾹 참고 참았겠지만 돈이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가졌다면 스트레스 받는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사표 내고 나올 용기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겼으니 잔소리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아마 너그러움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제게 경매를 배운 분들에게 직접 경험한 내용을 관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강의를 듣고 각자 여러분들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과연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제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시원하게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